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넥센, 한국, 금호, 타이어 업체들 이름도 나와 있고요. 이제 타이어들이 막 놓여져 있죠. 이제 다음. 네, 오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잘 가다가 발목 잡힌 타이어 업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이어 업계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찍은 국내 타이어 3사가 자동차 관세에 이어서 원자재 값과 해상운임 폭등이라는 이제 3중고에 직면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 원자재 데이터 업체 선서스에 따르면 타이어 핵심 원재료인 부타디에는 톤당 15,466위안에 거래가 돼서 석 달 전과 비교해 66.8% 급등했다고 합니다. 부타디에는 타이어에 쓰이는 합성 고무 스틸 부타디엔 고무 제조 원가의 75%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이렇게 또 부타디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카본 블랙 가격은 톤당 8,460위안으로 17.5% 올랐고, 천연 고무는 톤당 16,566위안으로 이제 7.1%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부타디엔은 원유에서 뽑아내는 에틸렌 생산 공정의 부산물이고,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LG화학 등 주요 에틸렌 생산 업체가 공급을 줄이게 되었고, 부타디엔도 역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카본 블랙도 국제유가와 가격이 연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산지의 이상기후로 천연고무 생산 차질까지 겹치게 돼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총 원자재 구입비의 65% 안팎을 이제 타이어 3사가 새 품목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886.54로 미국 이란 전쟁 직전과 비교해서 41.5%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타이어는 부피 때문에 컨테이너 선으로만 운반이 가능해서 운임 상승의 직격탄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관세 부담도 또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죠. 지난해 5월 발효된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15%가 올해는 전면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지난해 5월에서 12월 8개월 동안 3사가 낸 관세 비용이 금호타이어 930억 원,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각각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타이어 3사의 관세 부담액이 작년 수준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2월 타이어 가격을 2에서 3% 올린 한국타이어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재료 조달처를 분산하기로 했다고 하고, 금호타이어는 원재료 장기 구매 계약과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 원재료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새 회사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전기차,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찍은 국내 타이어 3사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2025년 3사 합산 매출액이 18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부문에서 10조 3,18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넥센타이어는 3조 1,896억 원으로 사상 첫 매출 3조 원을 넘겼고, 금호타이어는 매출액 컨센서스가 4조 7,44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달성에 유력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완성차 업체와 계약해 납품하는 신차용 타이어가 즉각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데, 국내 타이어 3사는 교체용 타이어 비중이 높아서 빠른 가격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8인치를 넘는 9인치 타이어나 전기차용 타이어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한국타이어는 매년 9인치 타이어 비중이 높아져서 지난 4분기에 49.2%가 되었다고 하고요.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서 타이어도 내구도가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도 30에서 40% 더 비싸다고 하네요. 한국타이어는 신차용 타이어 매출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2023년 15%, 2024년 22%, 2025년 27%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20년대 초 판매된 전기차의 타이어 교체 주기가 또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선 메리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판매 성장률보다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성장이
더 빠르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전기차를 선도하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에 대한 공급 점유율이 높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음, 넥센 타이어도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앞세워서 유럽 매출이 1조 1,347억 원에서 1조 3,093억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GLC EQ, BMW의 iX 등 24개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등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이제 늘렸다고 하네요. 금호 타이어는 지난해 5월 광주 공장 화재로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 보유 재고 물량을 소진하면서 피해액 일정 부분을 이제 상쇄를 했다고 하고, 이제 한국 타이어는 올해 1분기 미국 테네시주 공장 증설을 완료를 해서 생산 규모를 2배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금호 타이어는 베트남 공장을 증설을 해서 동남아 수출 기지로 삼고 유럽 공략을 위해서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체코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에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앞에서 언급된 이 올해더 고부가 가치 제품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한국 타이어 이제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 사계절 교체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동남아시아 이상기후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남아시아가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고,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은 AFP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풍의 강도가 증가하고 더 따뜻해진 대기가 더 많은 수분을 품으면서 폭우의 빈도가 이제 높아졌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15%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미 행정부가 한국 대미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상호 관세를 지난달 14일자부터 15%로 소급 인하한다. 그리고 상호 관세의 경우 지난 7월 말 합의로 25%에서 15%로 인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대신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 등을 인하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기사였어요. 자, 다음. 이제 완성차 업체와 계약해 납품하는 신차용 타이어, 이제 그리고 국내 3사는 이제 교체용 타이어 비중이 높아 빠른 가격 대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일단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 관세가 이제 타이어 가격 상승을 이제 본격화시켰다라고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에 납품하는 신차용 타이어는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교체용 타이어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컨티넨탈 타이어는 미국 내 OE 비중이 50%에 육박하는데 국내 3사는 OE 비중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일반 차량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주기도 이제 1년 정도 짧다고 하고요. 한국 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오넬, 금호 타이어는 이노비를 이제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넥슨 타이어는 전기차 겸용 타이어 인증 마크인 이비루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컨티넨탈 타이어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일단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 하나 보이는데 이 독일 하노버에 있는 이제 본사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티넨탈 에이지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사다라고 하고요. 1871년 고무 제조 회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타이어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자동차 OEM 부품 판매 3위를 이제 기록했고 자전거 타이어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넥센 타이어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 GLC EQ, BMW iX 등 24개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을 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넥센 타이어 IR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24개 차종 대상 신규 공급 개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GLC EQ,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그 BMW iX 이렇게 기사에서 언급된 3개 차종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이 더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넥슨 타이어가 메르세데스 벤츠 11세대 E클래스의 신차용 타이어로 엠페라 스포츠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엠페라 스포츠는 넥슨 타이어의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럽형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다. 이렇게 또 제품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금호 타이어의 광주 공장 화재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화재가 이 공장 고무정령 공정동에서 발생을 했고, 생고무의 화학 첨가제를 섞는 곳인데 이제 고무 20톤이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찌는 상업용 오븐 설비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직원 뉴스를 확인했다고 이제 금호 타이어 관계자가 설명을 했어요. 이 건물이 약 7,000제곱미터 크기인데 이제 피해 면적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생고무는 이제 한번 불이 붙게 되면 전소할 때까지 잘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호 타이어는 그리고 2019년부터 광주 공장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하네요. 이제 뒤에 배경이 이제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 이제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 타이어 이제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을 완료를 해서 이제 생산 규모를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일단 미국 트럭 버스용 레디얼 타이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마크로 한국타이어 북미법인 NA본부 TV 영업 담당 상무에 따르면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2단계 확장 공사는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트럭 타이어 생산은 올 하반기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TBR 타이어를 이제 전량 수출을 해왔는데, 이제 2027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TBR 타이어의 약 85에서 90%를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해당 투자가 2022년 발표한 약 16억 달러 규모 클락스빌 공장 확장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고요. 한국타이어는 수용차 경트럭용 타이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는 2단계와 함께 미국 내처 TBR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3단계를 포함해서 북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이제 추진을 했다고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현지 누적 투자액이 약 22억 달러에 이제 달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 한국타이어가 2017년 클라스빌 공장을 이제 가동을 했고, 연간 550만 본 규모의 PCLT 생산에 집중을 해왔고, 이후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클락스빌 공장은 승용차, 경트럭용 타이어와 상용차용 타이어를 함께 생산하는 복합 거점으로 이제 재편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금호 타이어의 베트남 공장을 이제 증설했다는 내용 관련해서 그리고 폴란드 신공장 건설 관련해서도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베트남은 금호 타이어의 수출 거점으로 꼽힌다고 하고요. 베트남의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 설비를 투자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물량을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00만 본에서 지난해 1250만 본, 올해 1350만 본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고요. 미국에 판매하는 물량은 약 1333만 본으로 67.5%인 900만 본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현지 생산량은 전체 물량의 약 25%인 333만 본을 생산하고 있고, 한국 공장은 약 7.5% 수준인 100만 본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금호 타이어가 이제 폴란드 오플레주를 유럽 신공장 부지로 확정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028년 8월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 본,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총 5억 8,700만 달러, 한화로 약 8,606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사 매출 26.6%를 이제 금호 타이어의 이제 유럽 시장이 이제 그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여기 나오는 자료는요, 앞에 폴란드 오플레주가 언급이 돼서 제가 위치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다음. 넥슨 타이어의 체코 공장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넥슨 타이어 체코 공장에 위치한 자재체가
변경 400km 이내에 약 30여 개의 카메이커가 위치해 있어서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4년 약 9억 유로 투자를 결정한 후에 체코 자테츠에 부지 면적 66만 제곱미터, 연간 생산 능력 약 1000만 본 규모의 타이어 생산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하고요.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를 유럽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체코 자테츠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내준 자료입니다. 자, 다음. 넥슨 타이어 체코 공장이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이고, 그리고 전 공정 물류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친환경 생산 설비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럽은 2024년 기준 넥슨 타이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5,500억 원 수준인 넥슨 타이어 유럽 매출액이 2023년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고, 2024년에는 1조 1천억 원을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앞에 기사에서 언급된 클락스빌 공장 확장 계획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국타이어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공장 증설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테네시 타이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현재 2배 수준인 연간 1200만 개로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2조 1000억 원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용차 경트럭용 타이어의 2단계 확장과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3단계 확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3단계 확장을 마치게 되면 미국 내 첫 TBR 생산 기지를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제 앞에서 보셨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 승용차 경트럭용 타이어 연간 550만 개, 트럭버스용 타이어 연간 100만 개가 늘어난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15억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1000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고, 북미 시장 비중이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액 중 약 28%를 넘는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2017년 한국타이어가 클락스빌 공장을 가동을 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국타이어가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이제 클락스빌에 타이어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14년 8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부지가 198만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고, 초고성능 및 승용차용, 경트럭용 타이어 등 연 550만 개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이렇게 공장의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향후 수요에 따라서 2단계 증설을 거쳐서 테네시 공장의 생산 능력을 연 1100만 개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한국타이어는 국내 금산과 대전 공장에서 연 4,3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 중이라고 하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헝가리 등의 이제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테네시 공장까지 합치게 되면 국내 생산 능력이 총 1억 850만 개라고 하네요. 미국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 비즈니스에 따르면 한국 타이어는 세계 7위라고 하고요. 1위는 브리지스톤, 그리고 미쉐린, 구디어, 콘티넨탈, 피렐리 등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17년도 기사예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니까 이제 16년이겠죠. 16년 영업이익률이 16.7%로 브리지스톤이랑 미쉐린을 앞섰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이제 브리지스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제 미쉐린, 구디어, 그 콘티넨탈, 피렐리. 콘티넨탈은 이제 앞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다룬 적 있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일단 브리지스톤은 일본의 타이어 회사입니다. 1931년 설립이 되었고, 골프용품이나 자전거도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자, 다음. 그리고 미쉐린입니다. 프랑스의 이제 타이어 회사고, 2022년 실적 기준 전 세계 판매량이 세계 1위인 회사고, 세계 3대 타이어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 기준으로는 이제 3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꼽히는 회사라고 하네요. 뒤에 나와 있는 약간 흐릿하게 나와 있는 이 건물이 이 미쉐린 본사입니다. 6개의 브랜드를 이제 더 소유하고 있고, 음식점이나 여행지를 소개하는 미쉐린 가이드로도 유명한
회사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구디어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업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구디어 코리아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사용차용 타이어는 이제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미국 현지에서는 사용차용 타이어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제 피렐리입니다. 이탈리아의 타이어 생산업체고 밀라노에서 1872년도에 지오바니 바티스타 필렐리가 이제 설립을 한 이제 회사고 2015년 중국 국유업체인 캠차이나에 이제 인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2017년에 P0 벨로를 런칭을 해서 자전거 시장에 뛰어들었고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판매량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타이어 업체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